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한일 저희 펼쳐지고 있다고 하네요. 야구 경기. 아까 여기 양호성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방금 알았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항상 이제 스포츠 중에 뭐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회원분이 이제 딱 센스 있게 남겨주셨네요. 지금 이제 뭐 한참 이제 일본이랑 야구 경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제가 야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을 또 열심히 준비했겠죠, 그죠? 야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 방송 열심히 준비했고 이따가 10시, 9시 넘어서 주린이 특강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이따 또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상대로 많이 안 들어섰죠, 그죠? 또 야구 경기도 또 응원하셔야죠. 자, 일단은 이제 또 귀한 시간 내셨으니까 또 열심히 또 주식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수 얘기도 좀 하고 오랜만에 좀 삼성전자 또 좋은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 수급 분석도 해보고요. 지수가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지수는 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지수는 반등이라기보다 그냥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종목이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화면을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바로 들어가죠. 이재님도 어서오세요. 비바람님, 수아님도 어서오시고요. 자유로운 영혼님도 어서오십시오. 자, 우리 많이 아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배짱이하고 개미 얘기 아시죠? 개미는 언제 준비해요? 한참 더울 때, 그죠? 힘들고 막 더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열심히 준비하죠. 배짱이는 놀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배짱이가 누군 줄 아세요? 주식 안 들고 있고 맨날 조종 온다 투매 나온다 달달달 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배짱이에요. 좀 괜찮아 보이는 거 있으면 가서 확 실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배짱이고 주식시장에서 진짜 개미가 누군 줄 아세요? 투자 금액이 적어서 개미라고도 하지만 그건 그냥 저기 뭐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동화 속에 나오는 배짱이와 개미 중에서 그 개미 열심히 미래를 그죠? 준비하는 개미가 누구냐면 어떤 주식이든 간에 들고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개미예요. 개미는 진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개미들은 다 똑같은 개미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진짜 개미는 누구라고요? 본인께서 믿고 매집한 주식을 끝까지 들고 버티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저 고점에 있는 거 사갖고 들고 버티시면은 이제 골병 되시겠지만 바닥에서 있는 종목을 잘 매집하신 분들은 들고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도움되시라고 지수 얘기를 좀 준비한 거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를 오늘 좀 봐야 되는데요.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수는 반등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맞죠?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옆으로 횡보했을 뿐이죠. 그렇죠? 코스닥 지수는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 크게 떨어진 게 없어요. 자, 계속 여기다 선거놓고 계속 그냥 냅뒀죠, 그죠? 안 지우고 보시라고요. 크게 떨어진 게 없어요. 그냥 종목만 떨어졌을 뿐이죠. 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냐면 개인들이 이제 대선주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최근에 대선주 중에서 일부가 좀 과하게 급락을 했고 TV만 틀면 맨날 정치인들 뭐 백제 얘기하고 막 바지 내려라 그죠? 별의별 소리 다 있지 않습니까? 엑스파일 얘기 나오고 뭐 부인 동거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하도 이제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뭐 진짜와 가짜가 다 나뉘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더러운 마타도 같은 이제 그런 네거티브 공방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선주 하다가 실망한 거죠. 주식도 안 가고 기분도 나쁘고 정치인들 뭐 저러고 싸우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고 불편하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종목들이 또 잠시 안 가다 보니까 개인들이 투매한 거죠. 그래서 지수는 빠진 게 없는데 개별주, 특히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만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반드시 나오는데 반등은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시고 네, 매집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들고 있는 거예요. 매집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수익 날 때까지 그게 하루건 이틀이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들고 버텨야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이제 지수가 약간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뭐 그냥 신고가 내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크게 달라진 거 없죠? 그렇죠? 거래량도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코스피는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상승이 나왔죠. 그렇죠? 잘 보세요. 삼성전자를 봐야 돼 이럴 때. 왜냐면 코스피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삼성전자죠. 신용은 100. 삼성전자를 잘 보시면 뭐 이평선은 이제 뭐 네. 예전에 저한테 이평선 강의 들으신 적 있나요?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예전에 준이 특강 처음 했던 게 이평선 특강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시죠? 지금 이평선이 보이니까 그때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이평선이 뭐예요? 여기 이제 이동평균선의 줄임말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뭐 5일선, 뭐 21선 이렇게 부르죠, 그죠? 보시면 이제 이평선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되게 많이 벌어져 있었죠. 그죠? 되게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평선이 거의 모였잖아요. 제가 여기쯤에서 얘기했었을걸요? 이 정도면은 하락을 충분히 한 게 맞다고. 그러나 아직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6월달인가 7월 초 같은 삼성전자를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 정도면은 빠질 만큼 빠진 거다. 그러나 이게 여기 당장 오르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 그냥 알고만 계셔라. 그러면서 한 번 얘기하고 지나갔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보시면 이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누가 오냐면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렇게 표현했는데 성은 조씨고요. 이름은 외자예요. 정자. 네. 조종이 와요. 이 평선이 벌어지면 네. 10중 8구의 확률로 네, 조종이 옵니다. 근데 개인들이 여기서 이거 더 간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꼭 이분이 와요. 조정. 이 평선이 모이면 이 조정이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평선이 모여있죠. 모인 지 꽤 됐어요. 네. 지난달 초, 지지난달 말쯤에 모였었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거의 끝났던 겁니다. 대신에 이제 수급이 바뀐 게 없었잖아요. 거래량도 크게 늘어난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러고 있던 겁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차트를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볼까요? 이평선이 여기 두 가닥 더 있거든요. 자, 검은 게 5일선, 빨간 게 20일, 요게 60일, 요거는 120일, 요거는 200일선이에요. 근데 200일선, 여기 이평선이 보시면 5개가 다 모였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모여라 꿈동산이라고 합니다. 네. 모여라 꿈동산. 다 모였잖아요. 최고인 거예요. 다 모이면 조정이 끝나고 상승이 살짝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좋은 얘기도 해드리고 안 좋은 얘기도 해드릴 건데, 자, 이제 이평선은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이제 1월달에 이제 고점을 찍었었죠 여기서. 네. 그리고 나서 쭉 하락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밑에서 이렇게 그어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정도에서 그어보죠. 뭐 했나요?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오후에 저녁이죠. 저녁에 또 해야 돼요. 왜냐면 문자 회원들도 있고 여기 이제 일반 또 무방 참여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황을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낮에 이거 설명들은 라이브 회원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더 양해를 해주세요. 네. 뭡니까 이게? 조정이었죠. 그런데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여기를 돌파했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삼성전자가
7개월 동안 누르고 있다가 드디어 여기를 뚫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번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데기. 갑자기 웬 번데기 생각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애벌레가 납이되려면 잠깐 번데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번데기였다가 잠깐 이제 번데기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살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올 조짐이 보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박스권 조정받다가 머리 내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이제 머리를 내미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저 지난번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해 드렸었는데 박스권에서 뚫고 올라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하락 추세에서 여기를 뚫고 올라오는 게 더 힘들어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박스권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의 하락 추세예요. 그죠? 네. 뭐예요? 지긋지긋한 조정을 끝내고 나도 이제 지긋지긋한 번데기 생활 끝내고 나비가 한번 돼볼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거예요. 네. 비유를 그렇게 들어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뭐 제가 곤충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아주 얕은 상식으로는 번데기에서 바로 못 나와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나와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비다 그러면은 좀 뭐 날개도 좀 건조를 좀 하고 뭐 그래야 된다면서요. 네.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좋은 이제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제가 극히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극히 낮습니다. 바로 여기처럼 솟구칠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 개인들이 여기서 매수하고 또 매수했겠죠. 무슨 마음으로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여기서 수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을 샀어요.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그래서 본인이 물렸잖아요. 그렇죠? 네. 물리신 분들 많아요. 바로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샀다가 아주 그냥 고생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바로 상승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얘기예요. 한번 꺾을 가능성이 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늘 올라온 거를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수가 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오면 SK하이닉스는 안 올라올까요? 반도체인데 그것도 올라올 가능성이 크겠죠. 반도체 종목들이 우리나라만 좋을까요? 미국도 괜찮을까요? 보여드릴까요? 맨날 대선주 얘기만 하니까 이쪽 걸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잘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면서 하는 거예요. 대선주도 미국 증시 보면서 해야 돼요. 자, 뭐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신고가죠. 그러면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들 몇 개 보면 되잖아요. 이건 모더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거 뭐하고 있어요? 조정받다가 여기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뭐하고 있어요? 뚫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뚫고 올라오면 누가 따라오냐면 대번 SK하이닉스가 따라붙어요. 둘이 친하거든요. 굉장히 친해요. 이것도 떨어지다가 저거 올라가네 그래 같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거의 짝꿍이에요. 그래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삼성전자가 아무튼 주가를 되게 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오면 지수가 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대신에 여기 이제 테마주 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또 되게 좋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형주가 가면은 테마주 특히 대선주 안 가겠네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틀립니다. 왜냐면 아까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솟구칠 가능성은 낮다고요. 매물대도 많고, 그리고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얘기 빨리 끝내고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를 하죠. 최근에 여기 수급을 보시면 삼성전자를 보죠. 이틀 동안 외국인하고 기관이 삼성전자를 이틀 동안 많이 샀어요. 그쵸?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급등한,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빠르게 올라가려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사줘야 되겠죠, 연속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럴 보장이 있냐 이거예요. 왜냐면 현재까지 봐서는 밑에 게 뭐냐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개인이 얼마만큼 샀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단순한 차트인데 검은색은 개인이죠. 개인이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사놨어요. 검은색 보이세요? 그래서 올라갈 때 매물대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정말 만만치 않을 거라니까.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놨어요. 돈이 또 갈 데도 없으니까 요즘에 부동산으로 이제 가기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또 많이 사놨어요. 개인들이. 안 망할 거를 사놓은 거죠. 배당도 좀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매물대예요. 이해되시나요? 주가가 올라갈 때 제일 방해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세력이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주가가 올라갈 때 방해하는 건 개인이에요. 개인이 방해를 그렇게 많이 해요. 대번 이틀 2%짜리 양봉 1개, 2개 나오니까 대번 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여기 매물대 많습니다. 개인들이 되게 많아요. 낮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이 9만원이거든요. 여기서 매수했으면 85,000원짜리 매수했겠죠? 82,900원인데 여기서 요만한 양봉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들고 있던 분들이 팔까요? 안 팔까요? 팔까요? 안 팔까요? 팔겠어요? 3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들고 있었는데 고작 본전하자고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겠냐고요. 절대로 못 팔겠죠? 개인들이 주가가 올라오는데 물량을 안 내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파시겠냐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본전인데 물론 파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안 파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이런 걸 떠나서 억울해서 못 파는 거예요. 어떻게 팔아요? 들고 있는 세월이 있었는데. 공감 가시면 2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팔아요? 그렇죠? 네, 못 파는 분들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못 팔리죠? 그래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가 바로 치고 나갈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또 조금 올라왔다고 또 대선주 안 가는 거 아닌가요? 테마주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어느 한 단면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앞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사줄 수도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어때요? 빨간색이 외국인, 파란색이 기관이거든요. 둘 다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계속 팔다가 최근에 어제 오늘 조금 사준 거예요. 둘이. 이해되세요? 조금 사준 거예요. 내일도 또 사줄지 안 사줄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딱 올라오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도 지수가 지수가 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큰 조정은 근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낮겠구나. 마음 편안하게 주식해야지.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또 바로 올라갈 게 아니라 약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대선주나 다른 테마주 메타버스 테마주도 좋고 남들 지금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폭염 테마주 이런 것도 괜찮고 괜찮은 거예요.
거기 하지 말고 대선주 위주로 하세요. 삼성전자를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뭐 자식들한테 자녀분들한테 이제 물려주시려고 사는 거는 괜찮아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사시려면 뭐 다달이 조금씩 적금 들듯이 사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런데 당장 투자 자금을 좀 빨리 불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삼성전자보다는 그냥 지금은 테마주 위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를 해드린 게 이유가 뭐라고요? 지수가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적고, 그렇죠? 네. 대선 테마주 열심히 더 하시라고 얘기해드린 거예요.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보기 좋네요. 네.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평선이 모이니까 실제로 반등 나오죠.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튼 이렇게 올라오니까 보기 좋죠. 그러니까 개별주들도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개별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과매도. 그 뭐냐면 종목들이 지금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 그 얘기 드렸고, 그래서 손절을 하지 마시고 반등 나올 때 파셔라. 그리고 세력이 매집된 종목이 왔다면 털리지 말고 잘 홀딩 하셔라. 물타기 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세력이 매집된 종목은 반드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티면 무조건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개인들이 너무 많이 이제 심리가 흔들리니까 갖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투매가 되게 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추천한 종목은 아닌데, 저희 방에서 추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회원들한테 이제 이런 걸 보여드렸어요. KCS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과매도다 그랬어요. 과매도. 저번에 과매도 강의 들으셨죠? 제가 2번이나 얘기했는데 무방에서도요. 이게 뭐냐면 KCS가 여기 상한가가 나왔죠, 그죠? 네. 그리고 눌렀어요. 요렇게 돌리고 있었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상한가가 나오고 박스권이었다는 거예요. 이따 저녁에 이따가 주린이 특강 때 박스권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박스권이죠, 그죠? 근데 여기가 저항이죠? 여기가 지지예요, 그죠? 네. 그러면 원래는 아직하나는 여기를 안 깨져요. 안 깨지는데 이번에 깬 거예요. 왜 깼냐고요? 그냥 개인들이 던진 거예요. 왜 던졌을까요? KCS 회사에 무슨 KCS라는 회사가 분식 해결을 해서요? 아니면 뭐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져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손실 날까봐 두려워서 바보같이 손해보고 팔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투매가 투매를 부른 거죠. 남들보다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주식을 싸게 산 게 아니라 남들보다 손실을 덜 입기 위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손실을 덜 보기 경쟁을 한 거죠. 안 팔아도 되는데, 굳이 안 팔아도 되는데 팔아버린 거예요. 투매가 투매를 불러서 여기까지 빠진 거죠. 박스권 바깥으로 나갔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과매도라고 불러요. 세력이 매집한 게 맞으면 어디로 들어올까요? 일로 들어와요. 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늘 저희 방에 추천당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문자번 회원들은 그 종목을 이따 한번 보세요. 제 방송 끝나고 보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거래를 폭발을 시키면서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바보도 눈치챌 정도로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오늘 추천했으니까 뭐 기존에는 뭐 저기 뭐야 떨어졌을 때 우리랑 상관이 없었겠죠. 나한테 확실하게 들어온 종목이에요. 나갔다가 확 들어왔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 제목이 이제 반등의 시작,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지간하면 다시 안으로 들어와요. 이걸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게 거래량이 없죠. 이게 눌림목은 아니에요.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개인들이 던지니까 그냥 슥 하고 떨어진 거예요. 아마 보유 종목 중에 이런 식의 차트인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 이 중에서 이제 로지시스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차트가 다르죠. 왜냐면 거래가 있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거래량 보면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있죠. 눈이 모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꼭지를 찍은 거는 정확히 3월달이고 3월달부터 손가락을 딱 자, 왼손을 펼친 다음에 세보세요. 3월달부터죠. 네. 그 다음에 4월달이니까 하나 4, 5, 6, 7, 8 5개월 지났네요. 5개월 지나면 뭐가 돼요? 조정이 거의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 나중에 또 당신이 추천했으니까 책임져라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네. 나중에 추천했어요. 실제로 예전에 추천했는데 수익 나도 책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익 났는데 나보고 책임지래요. 50% 100% 수익 났는데 제가 왜 책임을 지느냐. 알아서 잘 파시면 되지. 아, 안 된대요.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야지. 빨리 매도까지 시켜달래요. 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안 해줬어요. 미워서. 아, 수익이 그만큼 나서 알아서 팔아야죠. 네. 하여튼 공짜로 추천하면은 더 못되게 한다니까요. 네. 공간 관심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그 이후로 무료 정보 추천을 잘 안 해요. 네. 미워서. 회원가입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죠? 네. 무료 정보 추천 안 한 지 꽤 됐어요. 5년 넘었나? 7년 넘었나? 네. 안 해요. 그 이후로. 네. 수익나 알아서 잘 파셔야 되는데 책임지라 그래요. 추천했는데 손실나면은 그 전문가가 이제 책임감 있게 저기 설명도 해드려야죠. 수익 많이 났잖아요. 네. 강도라니까요. 네. 칼만 안 들었지 강도요. 강도. 아무튼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 무료 추천할 때 그게 제일 싫어요. 네. 그런 게. 자, 여기죠 여기. 네. 눌림목으로 보여요. 차트가 다르잖아요. 아까 KCS나 그런 것들은 그냥 스르르 떨어졌는데 이건 어때요? 버티고 있잖아요. 자,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KCS하고 로지시스하고 같은 계열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2, 3% 좀 더 올라와주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올라와줘서 개인들의 심리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누가 세게 나오겠어요? 로지시스가 세게 나오겠어요? KCS가 세게 나오겠어요? 정답은 로지시스겠죠. 그렇죠? 네.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네. 이게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화폐개혁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화폐개혁 얘기가 나오면은 꼭 급등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KCS, KCT, 로지시스, 한네트. 한국컴퓨터 그룹 관련주들이거든요. 은행이나 뭐 ATM 그쪽 회사예요. 그쪽 관련. 이거 4인방이 있어요. 이거 말고는 더 있는데 여기 4인방. 옛날에 푸른 기술도 좀 가보르지 않나? 나도 요게 요 4개가 4인방. 지금은 요 녀석이 로지시스가 차트를 제일 잘 만들어놨어. 참고하시면 돼요.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종목들 반등이 세게 나올 거니까 잘 견디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반등은요 금방 나와요. 떨어질 때 막 질질 끌면서 떨어지죠. 올라올 때는 쉽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지수, 아까 지수 먼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금은 종목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반등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1번, 2번 한번 찍어보세요. 지수가 먼저 반등 나올까요? 1번. 종목이 먼저 반등 나올 것 같다. 2번 찍어보시죠. 가벼운 개별주들이 먼저 반등 나올 것 같다. 2번. 지수가 먼저 반등 나올 것 같다. 1번. 뭐가 먼저 반등 나올까요? 지수가 먼저 반등 나올까 1번, 가벼운 개별주들이 먼저 반등 나올 것 같다 2번. 헷갈린다 3번. 네. 이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4번. 편안하게 찍으세요. 네. 설마 4번을 찍진 않으시겠죠, 그죠? 네. 잘 모르시겠다 딘데. 2번이 의외로 많으시네요, 그죠? 네. 1번입니다. 잘 모르시죠, 그죠?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종목이 먼저 반등 나올 것 같죠? 천만에요, 지수입니다.
지수가 먼저 돌아서는 거 보고 나서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누가 많이 올라오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올라오느냐를 물어봤잖아요. 지수예요. 지수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종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텐트 칠 때 텐트요. 텐트 칠 때 천막부터 치십니까? 아니면 기둥부터 박습니까? 기둥부터 박은 다음에 천막 그 위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기둥부터 박아야죠. 기둥 역할을 하는 게 지수예요. 그리고 나서 종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또 성질이 좀 급하시잖아요. 저도 좀 급해요. 저도 급해요. 네, 급한데 지수가 이렇게 딱 급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내 종목도 이제 반등 나오겠지? 근데 지수가 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흠쪽도 안 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조바심을 내시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이거죠. 왜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거 안 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고요. 지수가 먼저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이 움직여요. 종목도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어요? 지수가 먼저 올라가니까 당연히 종목도 누가 올라가겠어요? 지수랑 아주 친한 거, 시가총액이 큰 지수, 주도주 이런 종목들이 즉 대형주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형주는 거의 패스하고 이제 지수가 쭉 올라가고 이제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대형주 몇 개가 쭉 올라가서 조정 안 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그 뒤에서 뭐예요? 이제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들이 반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세력들은요. 지수가 조정 안 나오는구나 딱 판단 쓰는 순간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종목들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개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휙휙 올려버려요. 그리고 급등시키고 막 상한가 나오고 막 그래요. 언제요? 조정이 안 오겠구나 라고 판단이 있으면 세력들을 바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 종목이 다 올라올 때까지 내가 저기 비상교육을 저기서 샀는데 지금 30% 20% 손해니까 이거 다 회복되면 진검승부 방에 들어가서 종목 받아갖고 부자 돼야지 이러신 분들 많죠. 갖고 있는 거 다 회복되면 회원가입 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냐면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손해가 많이 났는데 다 해결하고 들어오겠다고. 네, 그런 분들 치고 내 들어오는 분들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거 혼자 해결할 정도의 실력이면 본인이 전문가시면 돼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결하고 들어오신대요. 제가 항상 그래요. 그냥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분의 실력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이제 조정을 시작한 종목을 물린 거기 때문에 그 종목은 해결되려면 6개월, 1년 이상 걸립니다. 물타기에 또 가망이 없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회원으로 진짜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네, 극히 드물어요. 이 얘기를 지금 왜 같이 해드렸냐면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어젠가 얘기했었죠. 반등 나올 때 아니다 싶은 건 지수가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종목들이 반등 나오거든요. 그때 아니다 싶은 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약간 손해보고라도 자르라니까요. 제가 어지간하면 손절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는 자르라고 하잖아요. 미련 버리시고. 왜냐면 조정이 시작된 종목이 한번 반등의 기회는 줘요. 조정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급락하겠죠. 그죠? 반등이 한번 나온다니까요. 그때 안 자르면 그 다음부터 계속 끌려당기는 거예요. 우선 저기 노예 생활하듯이 이 종목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해요. 이런 건 약간 손해보고 잘라버려요. 도마뱀이 저번에 그런 얘기 들었죠. 도마뱀이 아니다 싶으면 꼬리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중을 더 실어버린다, 물타기 하신다. 그 뭐냐면 도마뱀 말고 저기 있죠. 쉬운 비유를 들면 일벌이 한 방 딱 찌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습니까? 벌침, 자기 내장에 딸린 그 침속 죽는 거 아니에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가는 수가 생겨요 진짜. 무서운 얘기죠, 그죠? 한 방에 간다니까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다른 걸 갖다 타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올라오는 건 지수, 그 다음에 지수 대형주, 그 다음에
개별주, 개별주하고 테마주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세력이 언제 움직인다고요? 지수가 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라고 판단이 있으면 그때부터 바로 움직여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일주일, 2주일 그래 종목 정리되면 돼,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바로 움직여요. 레디 액션,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덕성이나 이런 종목들 이제 계속 안 좋게 얘기하죠. 올라올 때 실제로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들고 있는 분들 다 잘랐어요. 본인들 스스로.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다시. 그래서 끝난 건 아닌데 계속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것들을 잘라내가지고 새로운 걸 갈아타셔야 돼요. 반등 나올 때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이제 대응 전략을 얘기해 볼게요. 자, 과매도가 나왔죠. 근데 이게 뭐예요? 박스권이죠. 그러면 여기 매물대가 보이세요? 거래 많고 옆으로 횡보 많이 했죠. 이거 매물대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여기 매물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밀려갖고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 매물대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이 매물대의 주인이 세력일까요, 개인일까요? 쉽지 않나요? 세력일까요, 개인일까요? 번호 찍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답 나왔잖아요. 개인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이 종목이 여기서 급등 나왔을 때 이거를 팔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 매물대 주인이 개인이면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답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시고 계속 그냥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쭉 떨어지고, 팔 걸 그랬나, 지금 다시 살까, 또 올라갈 수 있을까, 맨날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또 종목 물어보고 다니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니까 여기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냥 나오라고. 그냥 물리신 분들 있으면 약간 손해보고 나오시는 게 맞다,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정리할 건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정리할 건 정리하세요. 이런 거는 저기 들고 돌리시면 안 돼요. 네. 설령 이게 여기서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매물대가 이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그렇죠? 매물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에 범양건영을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이재명 씨가 기본주택 100만 원 공급한다고 하면서요. 100만 원. 네. 좀 정책도 좀 잘 선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게 저희가 아시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판 거. 물량 남은 거 여기서 싹 정리해버렸어요. 조금 남겨놨는데 아주 조금 다 팔아버렸어요. 없어요. 범양건영 오랜만에 매수하다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범양건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반등 나올 때 종목을 만약 현금 들고 있다 그러면, 아까 지금 덕성이나 웅지 같은 거 물려있다 그러시면 잘 빨리빨리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고, 현금이 있다 그러시면 뭐 하셔야 되겠어요? 좋은 종목을 사셔야죠. 그죠? 범양건영이 6월 23일하고 6월 29일 날 추천했어요. 수익률을 제가 또 아직도 안 고쳐놨거든요. 바빠서. 참고로 120% 수익입니다. 네. 맨날 안 바쁘다. 6월 23일, 6월 29일 두 번 추천 나갔어요. 여기서 나갔어요. 바닥에서. 네, 바로 수익 났어요. 일주일 만에 상한가 나오고, 이제 상한가까지 또 나와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는데, 지금 다 팔았다니까요. 왜 팔았을까요? 시간을 질질 끌 걸로 이제 보였기 때문에 다 팔아버렸어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 매도했어요. 만원 언저리에서 물량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 남겨놨다가 나머지는 운목 맞는 거 보고 싹 정리했습니다. 없어요 이제. 그런데 요즘에 범양건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다 팔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잘 보셔라. 잘 보셔라 그랬어요. 다 팔았으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팔고 나서 그 바둑기사들이 왜 다 두고 나면 이제 복귀하죠? 그 종목도 다 팔고 나면 복귀를 한번 해드려요. 왜냐면 회원들 실력 좀 더 이제 넣으시라고. 여기에서는 개인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왔어요. 상한가 찍고 막 올리니까 못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테마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을 것 같죠? 천만에요. 여기서 개인들이 못 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덕성 같은 거 보시면 돼요. 덕성이 7월 초에 뭐 하고 있었냐면 본격적으로 나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무섭게요. 이재명 테마주들도 막 녹아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재명 테마주라고 범행권익 올라왔다고 소문이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더라고요. 저번에 신용 보여드렸죠? 신용 보시면 신용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단타 한번 쳐보겠다. 근데 한번 흔드니까 나가버렸어요. 그냥 주행랑을 치더라고요. 신용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차트가 잘 안 나오는데 보통 여기서 신용이 늘잖아요. 이만큼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해요. 이 신용 물량 내보내려고. 근데 주가가 하락도 안 했는데 지뢰 겁먹고 나가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아까 그 윤석열 씨 테마주 막 급락하고 막 그랬고요. 그때가 뭐냐면 그 엑스파일 얘기 나오고 하여튼 뭐 그럴 때 이재명 씨 막 바지 벗는다고 그러거나. 언제인지 아시겠죠? 네거티브 초반.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올 때. 그때였다니까요. 상한가 갔어요. 또 나왔죠? 그런데 물량을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기 요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못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개인들이 어디에서 들어왔을까요? 어디에서 들어왔을 것 같으세요? 지금 개인들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서 들어왔을까요? 대충. 자, 여기 번호로 찍어볼까요? 개인들이 어디쯤에 들어와 있을까요? 자, 번호 하나만 찍어보세요. 어디 들어와 있을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네. 뭐 2개 찍으셔도 돼요. 네. 하나만 찍으려니까 힘드시죠? 2개 찍으셔도 돼요. 2개 찍으셔도 돼요. 3번 아니에요. 3번에서는 개인들이 무서워서 못 써요. 왜냐면 전저점을 다 깨고 있었기 때문에 3번은 아니에요. 1번도 아니에요. 일단 자,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려면 힘드시거든요. 자, 거꾸로 알려드릴게요. 자, 제일 아닌 것부터 지우면 돼요. 독특한 방법이죠. 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아닌 것부터 지우면 돼요. 3번에서는 개인들이 못 삽니다. 연봉 3개 이제 뭐 급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요, 개인들이. 상한가 밑에까지만 깨고 떨어지는데. 네? 못 산다니까요. 여기서 대놓고 사는 개인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이 정도의 담력이면은 아마 그 하여튼 뭐 비율을 들기 좀 그렇고 네. 없어요. 거의 없어요. 1번은요. 1번 여기 앞에 최고 고점이죠, 그죠? 네. 여기는요. 여기도 거의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2번입니다. 2번이랑 어제 4번. 여기서 많이 샀어요. 매물대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예전에 차트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매물대가 안 봐도 보인다고. 요각 여기도 포함이 되죠? 요 매물대가 가장 악성 매물대. 8,500원에서 9,500원 사이입니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면 범행권역이 여기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네. 해결 못하면 1위로 갑니다. 자신 있으면 매매하셔도 되고 자신 없으면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씨가 기본주택 100만 호를 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더군요. 실현 불가능하다고. 불러도 너무 세게 불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네. 대장주가 맞긴 한데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들고 있던 분들이 이날 못 팔았어요. 이게 3%에서 상승 출발해서 8%까지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10%에 끝났거든요. 이러면은 개인들 여기서 못 팔아요. 끌려 내려왔다고.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여기서 못 팔았다고. 그 지금 물려서 들고 있겠죠 지금. 저번에 캐리소프트처럼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본전만 나와라. 이게 올라오면 이분들이 공격해요. 본전이 다 이렇게 던져야죠. 다 그런 건 아닌데 던져. 그래서 올라가다가 꺾여요. 근데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올라올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못 올라오면 저 밑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쌍봉으로 보이겠죠. 사막 여우기. 사막 여우 아시죠? 사막 여우의 귀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 여우. 사막 여우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기 뽀로로에 보면 뽀로로 친구 에디 있거든요. 요즘에 줄이는 분들 많아가지고 아주 편한 생활용어로 이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에디 아시죠? 에디. 할머니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뽀로로라고 하면 다 아세요. 할머니도. 뽀로로 친구 그 있잖아요. 여우, 에디. 사막 여우잖아요. 기모양. 쌍문만 들어온 겁니다. 못 올라오면 일로 갑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올라온 거 보고 사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위험해요. 매물대가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매물대 키면은 잘 보이실까요? 보이세요? 매물대가 어디 깔려 있는지. 위에 잔뜩 있죠? 보이시면 1번 적어주세요. 보이죠? 저기 깔려있어. 저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종목들이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 건드셔가지고 고생들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낼 수 있는 수익을 다른 데서 낼 수 있잖아요. 범양건영이 그냥 오늘까지만 보면 어제 거 오늘 거만 보면 양음량이라고 해서 내일 급등 나올 수 있는 저기 차트이기도 해요. 단기급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재명 씨가 뭐 기본주택과 관련돼서 또 뭐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면은 내일 5% 10%짜리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수익은 저 바닥에서 사도 되잖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 그런 수익 안 나겠어요? 그렇죠. 네.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확인해보고 사셔야 돼요. 확인해보고. 지금은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사셔서 또 물릴까봐 걱정돼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독성은 얘기해드리고. 그래서 종목들 이제 반등이 나올 건데 떠 있는 거 하지 마시고 바닥에 로지시스 같이 생긴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매물대 보세요. 야, 이거 매물대 멋지지 않아요? 매물대를 발로 밟고 있잖아요. 근데 범양근영은 매물대를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있잖아요. 근데 로지시스는 어때요? 매물대 밟고 있잖아요. 밟고 있는데 왠지 이 모양새가 신발처럼 안 생기셨나요? 신발같이 생겼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나이키. 잘 안 그려지네요. 운동화같이 생겼잖아요. 신발. 이런 게 이제 급등주 차트들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양새가 나왔다고 해서 100%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차트 보고 사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 급등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재료도 분석해야 되고 기업 분석도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급등한 종목들 있죠? 네, 급등한 종목을 확인해 보면 99% 너무 심했나요? 95%? 90%? 네.
90% 정도는 이게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100% 급등하는 게 아니라 급등한 종목들 확인해 보면 거의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매물대 밟고 있잖아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아까 KCS나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바닥에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종목들을 많이 매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닥이라는 게 편견을 깨셔야 되는 게 아까 범양건영 다시 보여드릴게요. 매물대 끄고 범양건영처럼 아예 그냥 진짜 이렇게 저기 바닥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바닥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바닥이고 누가 뭐 바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바닥 맞죠, 그죠? 그런데 바닥이라는 게 꼭 여기 있는 것만 바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로지시스가 이제 차트는 되게 잘 만들어놨거든요. 이것도 바닥이에요. 이것도 매물대를 밟고 있으니까 많이 떴죠, 그죠? 떴는데 공중에서 매집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공중에서. 그래서 만약 이게 급등한다? 그럼 뭐예요? 그렇죠. 이게 바닥인데 무슨 바닥? 진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바닥. 오늘은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죠. 수익 많이 내시라고. 투매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 매집한 종목들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셔야 돼요. 주식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진짜 개미는 누구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매집된 종목 들고 버텨서 수익 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루짜리 인내건 일주일짜리건 한 달짜리건 그거를 들고 수익 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개미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수익 내려고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개미는 그런 사람을 개미라고 하는 거예요. 개미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되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은 단기하는 사람들, 스윙을 하는 사람들, 중장기로 하는 사람들이 다 지쳐있어요. 왜냐면 좀 투매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다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지쳐있어요. 이럴 때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흔들어요. 차트를 흔들어요. 어떻게 흔들까요? 궁금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말 나온 김에 저기 주린이 특강 진행할까요? 네, 주린이 특강. 박스권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같이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할까요? 네, 검사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주린이만 남으시고, 네, 주린이 아니신 분들은 네, 들어오셔도 돼요. 잠깐만요. 물 좀 한 잔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주린이 특강 해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이제 저희 방 회원들한테는 이제 이런 류의 종목들을 이제 많이 추천을 해놨어요. 네. 매집을 다 해놨고 회원들한테 준비를 다 시켜드렸어요. 어떤 준비까지 해놨냐면 나중에 이 종목들이 급등할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건지 사전에 교육을 다 시켜놨어요. 네. 저기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보통 작전 나가기 전에 그 브리핑 한 번씩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미리 다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싹 얘기하고 있어요. 문자만보다 라이브 회원들 수익률이 좋은 게 그래서 그래요. 머릿속에 대충 그림을 그려드려요. 이렇게 할 거다. 오늘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블랙아웃 테마주들 있죠? 폭염 테마주들,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얘기까지 다 했어요. 왜냐면 경험이 많으니까 5년 전, 7년 전, 8년 전, 10년 전에 그 블랙아웃 관련주 여름 테마주들이 급등할 때 어떤 식으로 급등했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중간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지도 대충 이제 알죠.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싹 했어요. 말 나온 김에 이 얘기는 지금 하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블랙아웃 테마주들은
되게 저는 되게 쉽습니다. 대선주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쉬워요. 네. 기간이 정해져 있는 테마주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개인들은 막 끝났다고 그러시는데 안 끝났어요. 끝나긴요. 자, 일단 이제 그 주린 특강 좀 해드릴게요. 시간이 나면 블랙아웃 관련주도 또 얘기해드릴게요. 오늘 주린 특강 때는 뭘 얘기해드리려고 했냐면 박스권 얘기하려고 했어요. 박스권을 그려볼까요? 네. 잠깐만. 네, 이걸 박스권이라고 부르죠, 그죠? 네. 요 위에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무 작네요. 잠깐만요. 위에를 저항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이제 지지선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네, 이렇게 불러요. 두 개를 이제 차트 얘기할 때 저항, 그 박스권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이유가 되게 쉬워요. 네, 그 모든 차트의 기본은 제 생각에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 공부를 좀 잘하고 싶으시면 박스권부터 이해하면 편해요. 네, 오늘 이제 약간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흔드는지를 이 박스권이랑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주니 특강이니까 되게 쉽게 얘기할 겁니다. 표현을 더 어려운 말 다 빼고. 주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처음에 일정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해요.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 기간이 일정해요. 여기 예를 들어서 한 달이다. 그러면 한 달이라 두 달? 두 달이다. 그러면 여기도 두 달이다. 보통 그래요. 정점이라고 하죠. 정점. 두 달, 두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뚫을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올리죠. 올라오고 여기를 뚫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뚫은 다음에 누르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쭉 가요. 저희 방에서 지금 최근에 추천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종목을 얘기를 못하겠고 최근에 추천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가 아니고 사실 여러 개인데 이러고 있어요. 자, 이게 왜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주인분들 왜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까요?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할 때는 기본이 10%에서 15%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10% 이상 급등했다가 거기에서 신고가니까 박스권을 뚫었다는 얘기는 신고가 아니에요? 최소한 52주 신고가는 되겠죠? 그죠? 52주가 1년이지 않습니까? 신고가 났어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고민이 되시겠어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근데 안 팔았어요. 안 팔았더니 다 끌려 내려왔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 내일 또 올라갈 거예요. 실제로 하루 이틀 기다려도 또 올라가요. 수익이 또한 10% 났어요. 15%까지 났어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주일에서 길면 한 달 정도까지 돌린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신고가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왜 나올까요? 원인을 알면 쉬워요. 왜 나올까요? 나가라고요. 제발 좀 나가라고 합니다. 요 정도 수익을 드릴 테니까 요 정도에서 끝냅시다. 나가세요라고 수익을 주는 겁니다. 제발 좀 나가라.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쉽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치 없이 신용 미수 몰빵 치고 막 단타 여러 번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이 여기서 이렇게 10% 운봉을 때려버립니다. 안 나가니까 여기서 뭐 하냐면 세력이 이런 걸 때린다니까요. 10%가 나가죠. 찔러버려요. 네.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붙어요. 붙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가끔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급등도 나와요. 그런데 끝날 때는 급등이 나오긴 하는데 머리만 내밀고 끝날 때는 이 안에서 끝나요. 이 저항선 여기 있죠. 이거를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네, 수면, 물의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잠수함처럼. 가끔씩 머리 한번 내밀었다가 슥 들어가요. 숨어 있는 거예요. 노출 안 되려고. 왜냐면요.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HTS가 되게 좋아져서 그런 게 있어요. 여기를 이제 종가상 여기 위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급등주 검색기나 이런데 노출이 돼요. 오늘의 52주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노출이 돼요. 세력이 그런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매집을 열심히 해놓고 올릴 건데 노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인들이 또 들어와서 찍어버리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또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요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세력은 절대 쉬지 않아요. 세력도 부지런해야지 하는 것 같아요. 뭐 하겠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가라고. 두 번째는요? 아닌 척. 이 사람들은 아닌 척의 달인이에요. 누가 와서 그러는 거. 이거 혹시 저기 윤석열 씨 정책조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저번에 급등했던데 몰라요. 우리가 안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닌 척.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보세요. 신고가 난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저기 딴 데로 가세요. 저기 보면 50주 신고가 난 애들이 있으니까 글로 가시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호재가 나와도 안 움직여요. 아닌 척. 이러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첫 번째 케이스 여기서 나오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냥 수면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요 근처에 있는 여기서 나와요. 원래대로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떨어지면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내려오질 않네. 특히 요즘처럼 투매가 많이 나온 장에서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냥 뭐 다 급락했잖아요. 종목 투매 나와서 그죠? 근데 안 떨어지고 버티는 게 있어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거 뭐지? 그러면 조만간 날아가는 경우가 나와요. 대장주는 보통 여기에 있어요. 대장주 중에서 선발주자 있죠? 선발주자들이 보통 차트를 여기다 딱 대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나 여기. 근데 여기서 세력이 뭐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아닌 척을 하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이래야죠. 무슨 일이에요? 매물대 소화하고 있는 거죠. 여기 고점에 몰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이제 물량을 여기서 이제 오래된 물량들을 이제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진공청소기죠. 이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2달, 어떤 사람은 4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씩 들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팔고 싶겠어요. 그죠? 팔게 하는 거예요. 인공청소기처럼 물량을 빨아들여서 매물대로 소화하는 거죠. 매집을 해놨는데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매집을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많이 나오냐면요. 시장이 조금 좋을 때. 지금처럼 이제 7월 말, 8월 초처럼 투매가 많이 나왔을 때가 아니고요. 투매가 좀 안 나올 때, 시장이 그나마 좀 일반적이고 평균적일 때 그때 많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지금은요. 투매가 많이 나왔죠? 종목들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있냐면
7월 중순까지는 윤석열 씨 테마주, 뭐 정책주, 이재명 씨 것도 그렇고 여기까지 갔다가 투매 나오니까 일로 왔어요 지금. 하도 투매가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많아요. 밑에까지. 근데 이 중에 일부가 뭐였냐면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나간 게 있어요. 투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세력이 냅두는 거예요. 잘 됐다 그냥. 안 그래도 개인도 털어내야 되는데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종을까봐 팔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주린이 분들. 네. 여기서 이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개인들은 거의 주식을 여기서 사요. 요 일대에서. 10% 20% 가까이 손해를 보고 여기서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는 거예요. 왜냐면 30% 40% 손실 나는 거를 나는 오늘 10% 20% 손해보고서 팔았다. 난 잘했어. 자기 위로를 하면서 판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제가 옛날 분인데 이제 옛날에 이제 그 60년대인가? 그때 얼마나 그 가난했어요, 그죠? 저도 뭐 그때 세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분이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10대였나 봐요. 근데 이제 손가락이 잘렸어요. 4개가. 근데 이제 그때도 그 병원을 갔는데 바로 붙일 수 있었대요. 그때 저기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무식한 사람이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 몇 번 해드렸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거 또 나니까 손가락 버려도 된다고 그랬대요. 무슨 사람이 문어입니까? 자르면 또 나게? 근데 이제 그분이 많이 못 배운 분이니까 그런 줄 알고 손가락을 버렸다는 거예요. 평생 불구로 사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똑같은 거예요. 왜 잘라요? 리스크 관리한다는 얘기에 속아서 여기서 전저점을 깨고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손절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뭐냐면 손절 자리가 아니라 과매도 자리예요. 너무 많이 빠져서 급반등 나오기 일보 직전. 여기라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팔 때 왜 판다고요? 손해가 더 날까봐. 그래서 팔아버려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과매도 나왔을 때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안 그랬어요. 전문가 처음에 할 때는 막 그냥 뭐 여기서 뭐 물타기도 하고 비중을 뭐 늘렸다 줄였다 별짓을 다 해봤어요. 전문가 10년 이상 넘으니까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진짜 그래요. 우리 회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여기 투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냐면 세력이 매집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올리거든요. 이게 종목에 대한 믿음이고 전문가에 대한 신뢰예요. 올라와요. 물타기 안 해도 돼요. 돈 없어도 돼요. 실제로 코로나 작년 3월달에 폭락했을 때 그때 손절도 안 했고 물타기도 안 했어요. 하나도. 다 올라왔어요. 다 수익 나고 팔았어요. 저희 방이 그런 방이에요. 손절을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다음에 또 이렇게 떨어지고도 손절하지 마세요. 함부로. 이해되셨어요? 1번 찍어주세요. 이거는 다 찍어주세요. 네. 평상시에는 귀찮아서 안 누르셔도 되는데 이건 찍으세요. 네. 도장 찍는다 생각하시고 1번 찍으세요. 주린이 분들. 네. 어디 가서 손해보지 마시라고 좋은 거 알려드린 거예요. 주린이 특강이라니까요. 함부로 손절하지 마세요. 네. 제가 반등 나오는 거 이제 매물대 걸리는 거 그런 건 좀 잘라라 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건 다르잖아요. 왕방어대로 자르지 마시라니까요. 저번에 얘기해드렸죠. 이거 옛날 기법이라고. 전저점 깨지면 손절해라. 왜냐면 추가 손실이 많이 나니까. 그 옛날 기법이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그때 그분 때나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좀 그 기법이 통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통해요. 일부러 세력이 굳이 안 내려가도 되는데 일부러 여기를 깨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주가를 돌파한 다음에 신고가 되고 막 흔든다 그랬죠? 왜 흔들까요? 간단하다니까요? 나가라고요. 여기는요. 왜 이렇게 깰까요? 첫 번째, 개인들이 불안하니까요. 세력들이 가만히 냅둬요. 본인들도 손해보는데 왜 그럴까요? 네. 나가라고요. 네. 나가라고 누르는 겁니다. 나가라고 누르는데 이걸 더 사시면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제 신견들 들으면 제가 이 설명 꼭 해드려요.
나가라고 눌렀는데 이걸 더 사면 주님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네, 세력이랑 맞짱 뜨자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네. 세력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세력이랑 동물원에 사자 있죠? 사자하고 파리채 들고 싸우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제발 물타기 좀 하지 마세요. 특히 여자분들, 네, 물타기 좋아하시죠, 그죠? 네. 여기는 여자분들이 좀 종목을 망가뜨려요.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물타기를 좋아하시거든요. 계속 싸요. 네. 손절하거나 더 사거나. 그래서 손절하면은 반등이 세게 나오거든요. 근데 물타면 계속 여기서 돌리는 거예요.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오는데 시간 걸려요. 절대로 물타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이더라. 그렇죠? 여기서는 누가 이 종목을 망가뜨릴까요? 남자분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고.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말한테 밟혀요. 맞죠? 여기서는 남자분들이 망가뜨려요. 여기는 여자분들이 망가뜨려요. 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그래요. 여기서. 자, 나가라고 둘 다 똑같죠? 네, 그죠? 네. 나가라고 흔드는데 뭐 하는 거예요? 네.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갈 종목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시고 시간이 걸리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는 또는 여기가 바닥이죠, 그죠? 네. 바닥에서 그리고 급등 직전, 이게 뭐예요? 매수 급속이었죠. 급등 직전에는 세력이 뭐 한다고요? 반드시 흔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번 이제 종교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정말 이 종목을 믿는지, 이 종목을 추천한 전문가를 믿는지 한번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털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저기 팔고 나면은 꼭 급등하죠. 내가 손절했더니 그날이 바닥이고, 내가 약간 수익 보고 팔았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가죠. 그 종목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밤에 차트 한번 돌려보세요. 아마 대충 이 자리일걸요? 주리분들 쉽죠, 그죠? 대충 이 자리일걸요? 팔았는데 급등했다, 바닥 나왔다, 거의 여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분들은 이제 아직은 초보라서 이 박스권을 긋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박스권 긋는 것도 이거 실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여기나 여기서 많이 털리셨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되셨나요? 결론이 뭐예요? 나가라고 흔드는데 더 산 거예요. 그래서 망가뜨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요? 그럼 돈은 언제 벌어요? 그쵸? 안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면 돈을 언제 버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간단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다른 사람들이 막 털려요. 그럼 털려요. 본인만 남을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사놓고 뭐 하셔야 돼요? 동네방네 나 이거 갖고 있다고 막 소문내고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그냥 사놓고 적당히 사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세력이 알아서 올려서 준비해서 날려요. 개인들 다 털어내고 그때 가서 수익 보고 파시면 돼요. 이 매매 기법은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스윙 30에서 50%짜리 이상의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들었다 놨다 하는 걸 참아서 뭐 1, 2주, 뭐 한 달까지는 내 들고 있는 거 좋아한다. 대신에 수익은 30에서 50% 이상 수익 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박스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하면 편하겠죠. 누구한테 편하겠어요? 직업으로 따지면 직장인, 아니면 집안에서 애기들 돌보거나 가사 일을 바쁜 주부들, 연세 많으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50대, 60대 이런 분들,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시면 편하죠. 사놓고 그냥 놀러 다니시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주식이 어렵죠, 그죠? 어려운 거를 쉽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운 걸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라고 흔드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더 사고 있는 거예요. 제 무방 참여하신 분들 중에 자 주린이분들 저희는 잠깐 요게 요 얘기 한 2, 3분만 해드릴게요. 주린이 특강이니까 뭐 회원가입 안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방들이 많아요. 종목에 비중을 실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중을 실은 종목이 수익 났다. 그런 걸 이제 자랑하는 이제 그런 무료 리딩방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회원이 예를 들어서 수익을 냈어요. 똑같이 아까 범양건영과 120% 수익 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비중을 많이 실는 사람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뭘 보내요. 수익 많이 났다. 실전자 저번에 뭐 사자마자 일주일 만에 뭐 한 40% 50% 수익 났죠? 이제 그런 걸 저한테 보내요. 비중을 많이 실은 사람이 수익 많이 났는데 이거 가져가서 저기 홍보 한번 하시라고. 그러면 전 그걸 찢어버려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 찢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거꾸로 뭐라 그래요. 왜 종목에다 이렇게 수익이 있게 종목에다 비중을 많이 실었냐고 혼내요. 안 되죠, 그죠? 혼낸다니까요. 저희는 거의 바닥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종목이 그거를 회원들이 특히 돈 많으신 분들 이분들이 많이 사시면 종목이 망가져요.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라고 그래요. 몰빵하거나 반빵하거나 한테 비중을 많이 실으면 저 혼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회원들 모두 이제 고루고루 빨리빨리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거꾸로요. 저희 반은 참고하셔야 돼요.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종목이 망가져요. 제가 다른 방을 험담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중 8구 종목이 망가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회원들한테 비용 조절 잘 하시라고 늘 모든 종목을 동일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자꾸 권해드려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한 종목에 막 비중을 실어서 리딩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종목은 거의 다 박살나더라고요. 언제 가냐면 언제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종목을 개인들이 팔았을 때 그때 올라가요. 그때까지 안 가요. 그래서 종목에다가 비중을 많이 실어서 하는 거는요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진짜요.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게 회원들을 위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해요. 골고루 분산 투자해서 물레방아처럼 수익 내겠네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보통 어디서 뽑느냐? 차트로 따지면 여기 아니면 여기서 뽑아요. 여기서 추천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선발 주자는 여기서 나오죠. 후발 주자는 여기서 나와요. 위치가 그래요. 아셨죠? 네. 항상 고르게 특히 주린이분들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들이면 나중에도 안 바뀌잖아요, 그죠? 네. 주린이 때 좋은 습관을 많이 이제 들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요즘에 왜 여러분들이 힘드셨냐면 주식을 여기서 샀을 수도 있고 여기서 샀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사신 분도 있을 거고. 요즘에 왜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었냐면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빠졌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전저점이죠. 이게 어제 얘기했었죠. 지지선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전저점. 여기를 깨트린 종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깼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주린이 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차트를 아무리 몰라도 박스권이건 뭐 그죠? 네. 뭐 삼각형이건 그죠? 몰라도 그건 알잖아요. 전저점하고 정고점은. 전저점이 깨지니까 개인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혹시 내 종목이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싶어서. 맞죠? 이럴 때 힘드셨죠, 그죠?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도 다 이런 식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투매가 이번에 심했어요. 지수는 하나도 안 빠지는데. 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과매도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계속 이런 강의를 자꾸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범양건영은 제가 안 좋게 얘기하죠. 그거는 이미 시세 분출을 했고 사람들이 저게 무슨 종목인지 다 알고 거래도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과열된 종목이니까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건 뭐예요? 바닥에 있는 거 얘기해요. 바닥에. 시세 분출한 적도 없고, 그죠? 조정이 끝나고 이제 아까 뭐 로지시스처럼 막 매물대를 밟고 있는 막 그런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설령 여기서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럼 뭐 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과매도가 나오면 뭐가 좋냐면 투매가 나오잖아요. 자, 얘기해 볼게요. 투매가 뭐예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수익이 5% 10% 났었는데 갑자기 막 떨어지더니 수익은 온데간데 없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가 된 거예요. 힘드시죠? 짜증도 나고. 이게 아닌데, 그렇죠? 주인분들 그렇잖아요. 맛있게 이제 뭐 먹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뺏어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힘드신데 이게 나중에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투매가 나왔죠. 이게 투매잖아요, 그죠? 투매가 나왔어요. 자,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투매가 나왔죠? 그럼 뭐가 나온 거예요? 네, 들었다 놨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눌림목이라고 부르죠. 눌림목의 다른 이름은 매집이죠. 누가 매집했어요? 세력이 매집을 했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보니까 들었다 놨다 한 번, 두 번 했는데 한 번 또 했네요. 눌림목이 한 번 나온 게 좋을까요? 두 번, 세 번 나온 게 좋을까요? 네,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그만큼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투매하면서 자, 전저점을 깨면서 과매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손절할 뻔했는데 다행히 손절 안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손절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손절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급반등이 나와요. 이게 안 나왔으면 천천히 올라올 만한, 천천히 올라올 주식이 과매도가 나오면 이 각도로 올라와요. 예를 들면 빠르게. 왜 그러겠어요? 여기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털릴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주가가 올라올 때 빠른 속도로 털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천천히 올라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랑 상승이 되게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고점을 뚫을 때 장점이 있죠. 뭐겠어요?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들, 특히 비싸게 산 사람들이 손해가 제일 많이 났기 때문에 많이 팔았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 저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투매가 나오면 당장은 억울하고 섭섭하고 수익도 안 나고 이러면서 짜증도 나고, 그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겠고 이래요. 그런데 이 투매가 끝나고 나면 그게 화가 아니라 이제 복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가만 올리면서 휙휙휙 날아갑니다. 투매가 심하게 나온 종목이 나중에 보면 제일 잘 갑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권하고 이제 세력들이 왜 흔드는지 하고 다 얘기해 드렸죠. 네. 주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종목이 필요하면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고, 안 되겠다, 난 끝까지 혼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래방송이라도 꾸준히 들으시고, 종목 필요하면 빨리 들어오시고, 실력을 빨리 키우고 싶으시면 라이브 녹화방송 다 볼 수 있으니까 라이브로 들어오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죠? 네. 이 정도는 알고 하셔야 돼요. 이 정도. 뭔 얘기를 갖고 와도 박스권이랑 잘 버무려서 얘기를 해드리죠. 박스권 설명만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15년째. 차트를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화려한 막 영어 쓰고 막, 그죠? 여러 가지 막 그 뭔가를 입력해야 되는 그런 이제 복잡한 보조지표 말고 박스권부터 이해하고 들어가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라고. 그래서 자, 정리해 드릴게요. 주리분들. 과매도 여기에서 털리지 마세요. 대신에 뭐도 하시면 안 돼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쭉 올린다고 여기서 흔들거든요. 네, 털리지 마세요. 대신에 불타기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들어와요, 다시. 세력이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시간. 세력한테 잘못 밑보이면 세력이 올라가다가도 말고 안으로 다시 들어와. 시간이 질질 끌어요. 떨어뜨렸는데 자꾸 여기서 산다. 그러면 안 올리고 계속 시간을 끌어요. 누가 이겨요? 세력이 이겨요. 거짓말 같죠? 세력이 이겨요. 옛날에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정책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정책주 중에 그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 아시죠? 가덕도 신공항. 네, 이게 마무리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관리 종목이 됐는데 동방성기라고 있어요. 동방성기가 예전에 2012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 우두머리였어요. 그리고 4년 단위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그죠? 2016년도에 갔었고 올해는 안 갔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여기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는 언제 하죠? 그렇죠. 4월 달에 하죠. 그래서 그때 이게 대표적인 대선 정책주였어요. 그때 2012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지만 대통령 선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갔어요. 선거는 4월 달인데 고점을 언제 찍어요? 그렇죠. 4월 30일 날. 그죠? 선거 치러지기 한 보름 전에 딱 고점 찍고 끝. 끝났죠, 그죠? 네. 그래서 4년 뒤에 개인들이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 또 갈 거라 생각하고 샀어요. (2016년에) 샀는데 이제 이쯤에서 개인들이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3월달에 샀겠죠. 1월달에 좀 빨리 산 사람도 있고, 왜냐면 이제 4월달에 선거였으니까요. 선거. 네. 근데 어땠는 줄 아세요? 4월달에 하락했어요. 하나도 안 가고. 실제 그 당시에 동방성기를 제가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여기? 이 정도예요. 안 갔어요. 처음에 상한가는 나오면 안 갔다니까. 언제 갔을까요? 네? 언제 갔을 것 같으세요? 네. 선거 끝나고 갔어요. 언제 급등했어요? 5월달, 6월달에 급등하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지 마세요. 많이 사면 세력들이 싫어해요. 적당히 사시고 흔들 때 털리지 마시고 잘 홀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좋은 수익들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많이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주린이 때 좋은 습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손가락 자르라고 한다고 막 또 난다고 막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속는다니까. 그게 뭐냐면 리스크 관리한다고 손절하는 거예요. 네. 그게 리스크예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9시 40분인데 자, 오늘은 이제 박스권 얘기해드렸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수요일이죠. 네, 다음에 또 제가 또 뭘 해드리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해서 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도움되셨나요? 네네. 자, 그리고 저기 아까 누가 메일 주소 물어보시던데 여기 무료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 무료 단톡방 주소나 이런 게 궁금하시면은 이쪽으로 메일 주소로 저기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이쪽으로 보내드릴게요. 무소TV 무료 단톡방 있거든요. 네. 무료 단톡방 운영은 조용하게 해요. 조용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들어오셔서 좀 쉬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 문의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이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금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그 얘기 안 했구나 아까. 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추석 다음 달 21일인가 그렇죠, 그죠? 네. 추석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추석 전에 8월 달부터 대선주 많이 갑니다. 아까 정책주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얘기를 하려다가 주리에 특강한다고 그냥 못했는데 그 얘기 내일 해드릴게요. 네. 추석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내일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죠. 네. 자, 네. 본래가업 관련주 낮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해이군요. 우리 회원이시죠, 그죠? 네. 낮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건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반등 좀 세게 나오거든 그때 얘기해야 돼요. 무방에서는 그때 얘기해야 돼요. 네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편한 밤 되십시오. 네.